모두 아시다시피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매우 공격적인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가 미국의 일방적 희생이었다며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장벽을 세우고 이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킴으로써 미국의 무역을 흑자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 미국 기업의 수출이 불리하다면서 달러의 약세를 추진하겠다는 발언도 거침없이 내뱉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런 트럼프의 주장을 두고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의 상식에 어긋난 발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이자 유명 경제 칼럼니스트인 아담 투주는 트럼프의 황당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모든 지성이 합리적 근거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라고 평가했죠. 쉽게 말해 광인의 헛소리를 학술적으로 분석하려 드는 현실 자체가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학자들에게서 이런 말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트럼프의 정책에 내재된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트럼프의 행보는 쉽게 말해 동전 하나를 던져서 양면이 동시에 나오게 하려는 상황입니다. 구조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이루려고 하고 있죠. 교양의 시대, 오늘의 이야기는 트럼프의 모순과 그 중심에 있는 트리핀 딜레마입니다. 트리핀 딜레마란 벨기에 출신의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이 제시한 개념으로 기축통화국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딜레마를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트럼프 행보가 왜 모순적인지를 이해하려면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딜레마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기축통화라는 게 정확히 무엇이고 다른 통화와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걸까요? 이 기축통화라는 건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누군가 설명해보라고 하면 선뜻 답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각 나라에는 저마다의 화폐가 있습니다. 원화, 엔화, 달러, 파운드, 리라, 루블 등등 다양한 화폐가 존재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다들 자기들의 화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거래 시에는 왜 다들 달러를 사용하려 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수백 년간 지속된 법치주의와 민주정, 그리고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와 더불어 압도적인 군사력까지 갖춘 미합 중국이 발행하는 돈이므로 그 가치가 세상 어떤 화폐보다도 쉽사리 변치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계는 달러를 기준으로 국제거래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특정 화폐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선 높은 신용도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다는 거고, 그게 바로 이번 에피소드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라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바로 지속적인 공급입니다. 생각해보죠. 달러의 신용도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공급량이 부족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돈을 쓸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특정 화폐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높은 신용도를 가지는 것 외에도 해당 화폐가 세계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어야만 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미국은 세계 시장에 달러를 어떻게 공급하는 걸까요? 그냥 종이에 잉크를 찍어서 돈을 만든 뒤에 그걸 우편으로 보내주는 걸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대체 미국은 세계 시장에 달러를 어떻게 공급하냐? 바로 무역, 정확히는 수입을 통해서입니다. 즉 미국이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오면서 그 대가로 달러를 지급할 때 달러가 비로소 미국의 국경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공급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부터 이미 딜레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죠. 앞서 봤듯 미국이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려면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수입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연하게도 세계에 있는 달러의 양은 감소하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나온 양보다 미국으로 돌아간 달러가 훨씬 많은 거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레 세계는 달러 부족을 겪게 될 거고, 달러는 기축통화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로 미국은 기축통화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무역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이게 왜 딜레마인 거냐? 간단합니다. 미국이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겪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하게도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겁니다. 왜냐? 미국이 계속 적자를 본다는 건 달러가 세계 시장에 계속해서 풀리고 있다는 거고, 이는 달러 가치의 희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아니 달러 이거 믿을 수 있는 거 맞아? 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반대로 미국이 무역에서 계속 흑자를 내버리면 앞서 본 것처럼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에 문제가 생기겠죠. 바로 이처럼 미국은 무역에서 흑자를 봐도 문제가 생기고 적자를 봐도 문제가 생기며 균형을 잃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이게 바로 트리핀이 제시한 기축통화국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미국은 이 딜레마 속에서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지난 세월을 반추해본다면 미국은 적자를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 만약 미국이 흑자를 보게 되면 전 세계의 달러는 실제로 그 수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는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저해시키는 실질적인 위협이죠. 그러나 적자를 보게 되면 달러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적어도 달러는 계속해서 쓰일 겁니다. 그럼 남은 문제는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바로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2등을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죠. 그게 소련이었고 일본이었고 지금의 중국이죠. 미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초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함으로써 달러에 대체제가 생기는 걸 허용치 않는다면 달러의 관성적 지배력이 유지되리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거의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 최대 수입국의 위치를 단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고, 이는 달리 말해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엄청난 무역 적자를 감수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대체 왜 그토록 기축통화국의 위치를 놓지 않으려고 했던 걸까요? 그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기축통화국이라는 지위가 그야말로 엄청난 특권이기 때문이죠. 일단 미국은 자국 통화로 국제거래와 차입이 가능한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이며 그들에게는 외환 보유고라는 개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전 세계가 그토록 열심히 모으려고 난리치는 외환, 즉 달러가 자기 나라 돈이니까요. 돈이 부족하면 종이에다 잉크를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미국은 2008 대침체와 2020 코로나 시기 두 번에 걸쳐 무려 1경 원이 넘는 돈을 말 그대로 찍어내는 방식으로 경제를 하려냈죠. 근데 놀라운 건 그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달러의 가치가 폭락하기는커녕 현재에도 강달러라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딱 이 사례만 들어도 기축통화국의 파워를 단적으로 알 수 있죠. 만약 우리나라가 저렇게 했다가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1차로 정리해보죠. 미국은 기축통화국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무역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해야만 세계에 달러가 공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는 단순히 경제적 약점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달러 공급자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인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비로소 트럼프의 행보가 어떻게 모순인 건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트럼프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가 오랜 기간 미국 사회의 병폐였다면서 관세를 전략무기로 삼아 미국의 재산업화를 일으켜 무역 흑자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트럼프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뭔가 이상한 포인트를 캐치할 수 있죠. 트럼프가 미국의 무역을 흑자로 만들겠다는 건 달리 말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스스로 허물겠다는 말입니다. 세계에 공급되는 달러의 양을 줄이겠다는 말이니까요. 근데 그렇다면 대놓고 달러 약세까지 언급하는 마당에 트럼프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내려놓으려는 걸까요? 근데 또 여러 인터뷰를 보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미 중러가 주축이 된 브릭스가 탈달러를 시도할 경우 100%에 달하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가 있죠. 그럼 트럼프는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이처럼 트럼프의 정책은 큰 틀에서부터 말이 앞뒤가 안 맞기 시작하는데 세부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면 이런 모순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먼저 관세 이야기부터 꺼내보자면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우방국들에게도 보편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인즉슨 관세를 내든가 아니면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일종의 압박인 거죠.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는 아주 중대한 모순이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보편 관세가 적용되면 수많은 국가들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질 겁니다. 당장 비싸진 외국 제품을 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줄 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많은 국가들은 달러를 벌어들일 기회를 잃어버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달러의 가치는 희소해질 거고 이는 강달러 현상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모두가 달러를 원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강달러 현상은 결과적으로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겠죠. 쉽게 말해서 수출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와 이를 위한 보편 관세라는 수단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며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의 관세 장벽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트럼프는 인터뷰를 통해 내국인에게는 감세하는 대신 그 부족한 세수를 외국의 관세로 충당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은 세계를 위해 희생치 않을 것이라고 했죠. 근데 문제는 정작 관세라는 게 근본적으로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돈이라는 거죠. 화면에 글은 본인을 트럼프 지지자라고 밝힌 익명의 미국인이 올린 글인데 대체 관세를 왜 우리가 내야 하는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말이 어처구니가 없는 걸 떠나서라도 근본적으로 관세의 부담 주체는 미국인이라는 걸 간단히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관세의 문제가 단순히 민간 영역을 벗어나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현재 미국과 초고율의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경우 무역 다변화를 통해 대미 수출 비중을 최고점이었던 22%에서 12%까지 줄였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마저도 그중에 60%는 중국 내 미국 공장과 미국에 있는 모기업 간의 기업 내 무역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 중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때리면 사실상 그 돈의 절반쯤은 미국 기업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도 관세가 이룩하려는 정책의 목적과 결과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한편 트럼프는 관세라는 무기 외에도 인위적인 달러 약세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의 플라자비라 불리는 마라라고 합의를 추진하려는 시도까지 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행위 또한 중대한 문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달러 약세가 왜 위험한 행동인지를 이해하려면 미국의 경제 구조를 다시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본적으로 무역 적자는 과연 나쁘기만 한 걸까요? 분명 수출만의 살 길이다라는 구호 아래 수출 주도형 정책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에서는 무역 적자가 죽음과도 같은 소리일 겁니다. 다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수입이라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수입이라는 건 결국 그게 뭐든 간에 필요해서 가져오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만드는 것보다 사오는 게 저렴하면 오히려 수입하는 게 이익인 것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미국의 경우 그 상황이 더더욱 다르다는 거죠. 그럼 뭐가 다르냐? 미국은 설사 무역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본 국가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놀리지 않고 그 돈으로 세계 제1의 안전자산인 미국의 국채를 매입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 물건을 사고 그 대가로 지불한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죠. 이걸 조금 기술적으로 표현하면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해도 자본수지 흑자가 이걸 상쇄해주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채가 버티고 있는 이상 다른 나라와는 달리 만성적인 무역 적자가 발생해도 큰 문제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트럼프의 또 다른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강달러가 미국의 문제라면서 달러의 약세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국채의 투자 매력도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미 미국의 부채 규모가 5조 원이 넘은 상황이다 보니 새로운 빚을 내서 기존에 있는 빚의 이자를 내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약달러를 추구한다는 것은 미국의 재정 부담을 막대하게 늘릴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적자를 만회해주던 자본수지 흑자라는 카드를 스스로 포기하려는 행위인 것입니다. 즉 트럼프의 경제 부활이라는 목표와 이를 위한 수단인 달러의 약세가 또다시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봤듯 트럼프는 미국의 강달러와 무역 적자가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였다면서 달러 약세와 보편 관세를 통해 미국의 무역을 흑자로 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강달러와 무역 적자는 오히려 미국을 번영케 만든 요인이었다는 거죠. 물론 경제에는 항상 작용에 따른 반작용이 존재하므로 강달러와 무역 적자가 어느 상황에서나 항상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 트럼프의 행보는 목적과 수단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경제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죠. 당연한 소리지만 미국의 산업 경쟁력 회복은 보편 관세라는 단편적인 행정명령 하나만으로 이룩할 수 있는 그리 간단한 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트럼프는 관세 만능주의에 빠져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침체는 미국 영토 내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미국이 기침을 하면 전 세계가 독감에 걸린다는 말처럼 트럼프의 정책이 불러올 파장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더 거대한 파도로 다가올 것입니다. 교양의 시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봐요.